15억짜리 아파트를 3억 원에 살 수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마곡의 모든 것 마곡온 부동산 중개법인입니다. 부동산 시장 전반의 이슈들을 가볍게 다뤄보는 코너 마곡온 위클리. 첫 번째 주제는 2026년 상반기 주택시장의 뜨거운 화두,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입니다. 도대체 어떤 구조이길래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즐비한 마곡지구에서 3억 원대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이 마법 같은 할인율의 정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반값도 아니라 반의 반값 아파트가 어떻게 나왔을까? 마법의 핵심은 바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제도 자체에 있습니다. 주택 가격에는 건물 가격 그리고 건물이 깔고 앉은 땅, 즉 토지 가격이 포함되는데요. 서울 같은 대도시의 경우 많게는 건물 가격의 최대 80%가 땅값인데요. 그런데 이 제도는 어마어마한 땅값을 수분양자에게 팔지 않고 분양가에서 아예 빼버린 겁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SH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계속 쥐고 있고, 청약에 당첨된 여러분은 오직 그 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갖게 되는 거죠. 주택가격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가격을 덜어내고 나니 당연히 초기에 내야 하는 분양가가 크게 낮아지게 되는 거죠. 건물 분양가를 대폭 낮춰서 무주택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이 제도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실제로 마곡 17단지를 보면 우리가 25평이라고 부르는 전용 59제곱미터의 건물 분양가가 2억 9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길 건너편 마곡 13단지 같은 평형 매매가가 15억 원 전후인 것을 생각해보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죠. 앞서 토지의 소유권이 SH에 있다고 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건물의 소유권은 가졌지만 그 건물이 위치한 땅의 소유권은 갖고 있지 않죠. 따라서 토지에 대한 임대료, 즉 지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료가 얼마일까요? 마곡 17단지 기준으로 59제곱미터는 매달 약 66만 원, 조금 더 큰 84제곱미터 약 94만 원을 내야 합니다. 94만 원이면 1년에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 30년이면 분양가와 맞먹는 금액인 3억 원 가량의 금액이 나가게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의 평가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주택의 실질적인 거주 구조는 분양이라기보다는 반전세에 가깝다고 말하죠. 거주자들 입장에서 매달 나가는 현금 흐름 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상호 전환 제도라는 완충 장치가 있긴 합니다. 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를 보증금 형태로 미리 납부하면 이후로 매달 내는 지료를 할인해 주는 거죠. 59제곱미터 원래 임대료가 월 66만 원인데 수분양자가 2억 1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더 내면 월 26만 원까지 할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서 월마다 나가는 지료를 절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토지 임대부 주택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부동산 그리고 주택을 매수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실거주 그리고 재산 증식의 기회, 즉 투자인데요. 토지 임대부 주택의 경우 파격적인 금액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상품이긴 하지만 반대로 투자적인 측면에서 약점이 있습니다. 보통의 아파트는 건물이 낡아가며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땅값이 그 감가상각을 덮고도 넘을 만큼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전체 자산이 우상향하는 것인데, 토지 임대부 주택의 경우 지가 상승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죠. 내가 소유한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며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데 매달 내야 하는 지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물며 이 지료의 경우도 물가 상승률에 기반해 인상될 수 있죠. 파격적인 장점만큼 단점도 꽤 치명적이죠. 그렇다면 시장 수요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얼마 전인 2026년 4월 2일에 마곡 17단지의 본 청약 발표자가 당첨되었는데요. 일반 청약 경쟁률이 125대 1을 기록, 특별 공급은 1만 명 이상의 수요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이었다고 볼 수 있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없고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건물만 소유하는 데다 매달 지료로 적지 않은 금액을 내야 하는 등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관심이 쏠린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서울 내 신규 공급주택의 높은 분양가 대비 저렴한 가격, 둘째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주거 환경과 직주 근접 여건이 뛰어난 마곡지구에서 집주인 눈치 볼 필요 없이 기본 40년,
거주자가 원할 시 한 번 연장해 최고 8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는 실질적 혜택이 자산 감가상각이라는 미래의 우려를 덮어버린 것이죠. 125대 1의 경쟁률이 의미하는 것, 바로 그만큼 많은 수요가 아직 여전히 시장에 대기 중이라는 점이죠. 17단지 청약에서 낙첨된 수많은 무주택자들, 이제 어디를 봐야 할까요? 다음 타자인 마곡 16단지입니다. 내년 2027년 2월 본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7단지 낙첨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플랜 B가 되겠죠. 17단지는 5호선 라인에 치우쳐 있다면 16단지는 9호선과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용 39제곱미터, 51제곱미터 같은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면적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고요. 다만 분양 시점이 차이가 나는 만큼 물가 상승분 및 공사비 상승분이 16단지 분양가에 적용될 수 있어 분양가 및 토지 임대료가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먼 미래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집에 당첨되어서 10년, 20년 잘 살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살다 보면 직장을 지방으로 옮길 수도 있고 아이가 커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 될 수도 있겠죠. 이 집 팔고 나갈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런 공공분양주택에 당첨되면 개인이 시장에 마음대로 팔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 가고 싶으면 SH 혹은 LH 같은 공공기관에만 되파는 것이 가능했고 시세 차익도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제는 10년 전매 제한 기간만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 즉 민간 시장에 내다파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다만 이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곡 16단지, 17단지의 경우 뉴홈 브랜드 중에서도 나눔형에 해당이 되는데요. 나눔형은 이익 공유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시세 차익을 나라와 나눈다는 뜻입니다. 수분양자가 10년의 전매 제한 기간 이후 집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거두면 수분양자는 이익의 70%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공공, 즉 정부에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의 의무 기간인 5년만 채우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10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면 그때는 개인이 아닌 공공에 환매해야 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차익의 70%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토지임대부 주택의 원리와 룰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매수자라면 땅 지분도 전혀 없고 매달 80만원씩 SH공사에 지료도 월세처럼 내야 하는 데다가 심지어 지어진 지 10년이 넘은 아파트를 비싼 돈 주고 사고 싶을까요? 이처럼 토지임대부 주택의 환금성에 관련한 비판적인 의견들도 다수 제기됩니다. 과거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이 정책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이 가장 처음 등장한 것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에서 시범적으로 공급됐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대량 미달 사태가 발생하며 큰 실패를 맞게 됩니다. 서울에서 꽤 떨어진 지역인데다 매달 토지 이용료까지 내야 하니 당시로선 수요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죠. 시간이 흘러 2012년 강남 자곡동, 서초, 우면동에서는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공급된 대표적인 단지가 LH 강남 브리지힐인데 전용 84제곱미터 30평대 아파트의 초기 분양가가 얼마였을까요? 단독 2억 원대였습니다. 땅값이 빠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파격적인 가격이었죠. 토지 임대부 주택을 비관적으로 보는 주된 이유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감가상각, 그리고 매달 월세처럼 지불해야 하는 토지 이용료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아파트 10여 년이 지난 현재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까요? 11억 원에서 12억 원입니다. 여기서 이 제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수요자들은 콘크리트 덩어리의 가치를 보고 11억 원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그 건물이 깔고 앉은 강남이라는 프리미엄 입지, 학군,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이용권에 그 가격을 지불한 것이죠. 물리적인 건물의 감가상각 속도보다 그 입지가 가진 무형의 프리미엄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강력했다고 봐야겠죠. 이후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해당 제도의 이름이 바뀌고 전매 제한 등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변화해 왔지만 강남의 선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확한 팩트가 있습니다. 비록 수분양자가 건물만 소유하더라도 그 입지가 가진 프리미엄이 압도적이라면 건물의 감가상각 우려를 완전히 씻어내고도 남을 만큼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곡지구가 훗날 어느 정도의 입지 파워를 발휘할 수 있을지가 마곡 16단지 그리고 17단지의 10년 뒤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열쇠가 되겠죠. 마곡의 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 주택이 단순히 저렴하니까 좋다, 비싼 월 임대료를 내니까 나쁘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토지 임대부 주택은 더 이상 사두면 언젠간 오른다,
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시세 차익형 투자제가 아닙니다. 이 모델은 철저하게 저렴한 초기 비용을 지불하고 장기간 우수한 도시 인프라를 누릴 권리를 매달 구독하는 형태의 완전히 새로운 주거 소비 형태죠. 투자가 아니라 소비, 권리의 구독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답은 각자의 자금과 인생 계획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장 10억, 15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은 없지만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걱정 없이 내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고 싶고 서울 핵심 일자리까지 쾌적하게 출퇴근하고 싶은 그런 실수요자들에게 이 제도는 완벽한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반면 이 집을 지렛대 삼아 10년 뒤 몇억 원의 불로소득을 챙겨서 자산의 계층 이동, 이른바 퀀텀 점프를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과 이익 공유 비율이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남들 따라 청약할 게 아니라 내가 집을 대하는 태도가 투자인지 거주인지 그 주거 목적부터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지 임대부 주택 같은 경우는 네. 선택의 문제지,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막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건 그래서- 시사하는 거니까 네. 잘못된 게 그러니까 없지. 이건 내가 주거 안정에 네. 좀 더 힘을 주느냐, 아니면 자산 증식일 기회를 보느냐. 그거보다도 예. 돈이 부족하냐, 돈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지 그거 않을까? 되게 현실적이다. 네. 돈이 그러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맞는 토지임대부 가는 거고, 돈 있으면 아파트 사는 거 그런 거죠. 대신 어쨌든 마곡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 자체는 동일하니까. 금액을 4억대로 마곡에 아파트를 음. 거주한다. 이게 큰 거 아닐까요? 아니 내가 자본금이 부족하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무조건 해야죠. 그렇죠, 그런 네. 거구나.